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힘들어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휘둘리고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말 한마디가 오해로 돌아오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단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 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 그 고리를 정말 끊을 수는 없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끝을 맺는 단 하나의 태도, 바로 무관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다 이해해주려는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애써 노력하는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돌아서는 무관심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이름 석자는 평범하지만 한때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정성으로 유지하려 했던 그의 이름은 김성우, 올해 63입니다. 김성우 씨는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나 친목 모임에서나 어디서든 중재자 역할을 하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 하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늘 발을 맞추고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점점 나이를 먹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아껴줬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끊겼고 지인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성호 씨가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 중 병문안을 오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떠오르지도 않는 지인의 부탁은 그렇게도 잘 들어줬던 그가 정작 자신이 아플 땐 아무도 곁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성호 씨는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관심과 배려를 너무 남용했었다고.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걱정하고 내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둔 결과가 이런 고립과 외로움이었다고. 그 이후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먼저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담하게 넘기고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살더군요.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무너졌던 나를 그제야 겨우 다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로 인해 하루가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마음을 지켜낼 단단한 무관심의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지혜입니다. 은은한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너무 밝은 불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처럼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오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정이 없는 사람이나 냉소적이고 차가운 사람의 태도처럼 여겨지곤 하지요. 그러나 진짜 무관심은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이고 누군가를 나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해오던 박미영 씨. 그녀는 조직 안에서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아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후배의 실수까지 책임지며 늘 웃는 얼굴로 넘어가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반응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면 해줄 거야. 저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들이 당연한 듯 오갔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누적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라며 최소 몇 달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제서야 박미영 씨는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온 태도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복 후 복직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지 않았고 자신의 일이 아닌 부탁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까 눈치를 보며 웃던 표정도 거두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지만 곧이어 달라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함부로 일을 떠넘기려 하던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미영 씨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심은 단절이 아니라 올바른 거리감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관심을 갖되 그 관심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기분은 계속 뒤로 밀어두고 있지 않나요?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친절한 이유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인지.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지나친 감정 소모는 결국 내면의 고갈을 불러오며 이로 인해 무기력과 인간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무관심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는 시작인 것이죠.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가까우면 허물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정이 식는다. 너무 가까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실망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때로 거리감에서 살아납니다. 무관심은 그 거리의 벽이 아니라 적당한 창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심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일상의 예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무관심을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관심을 지혜롭게 실천하려면 무턱대고 외면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기준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감정에 과잉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기분에 민감합니다. 누가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차가운 말투로 대하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기분이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려던 말도 못하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무관심의 첫걸음은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동창이 쌀쌀맞은 태도로 인사도 없이 지나쳤다고 해봅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찜찜해하고 내가 뭔가 기분 상하게 했나,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혼자서 온갖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일이 꼬였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인사를 못 본 것일 수도 있죠. 이럴 땐 나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의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대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에도 없는 대화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괜히 어색해질까봐 의무적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고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는 내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엉뚱한 소문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무관심은 이런 순간에 딱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태도입니다.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히 화제를 바꾸는 것도 충분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을 죄책감 없이 말하는 연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무관심의 태도는 내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수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관계가 어색해지는 이유는 거절이 아니라 무리하게 수락한 뒤 쌓이는 불만과 피로입니다. 이건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엔 힘들겠지만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솔직한 태도입니다. 무관심을 실천하는 3가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불필요한 대화에 에너지 쏟지 않기, 거절을 죄책감 없이 하기. 이 3가지는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그것을 내 마음에 들이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관심하되 냉정하지 말고 경계를 두되 무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이런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무관심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사례들입니다. 무관심을 실천하면 관계가 단절될 것 같다는 두려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무관심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송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가게를 하면서 단골 손님들과도 어느새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송이 꽃을 덤으로 얹어주는 인심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언니 이건 더 안 줘요. 이 정도 샀으면 하나 더 얹어줘야지. 이런 말이 그녀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가게 주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다발을 준비해 달라며 급하게 주문을 넣고는 돈은 나중에 줄게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문자와 전화를 남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결국 그 꽃값은 지은 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요. 그때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의무감으로 내 시간과 물건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조금은 무뚝뚝해졌다는 평을 들어도 좋으니 내 기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할인 요구나 덤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정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가격과 구성이 있어요. 마음만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는 곧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몇몇 단골이 발길을 끊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가게를 찾는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호의가 아닌 정성으로 꽃을 파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나친 배려와 무조건적인 호의는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자신도 상대도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처럼 적당한 거리, 적당한 무관심은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런 관계는 없었나요? 내가 너무 다가가서 오히려 상대가 나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던 순간,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춰줬던 시간들. 그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져도 좋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치를 덜 보고 적당히 무심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에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왜 인간관계에서 무관심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관심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이문정 교수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관심의 과잉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나에게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마음이 쓰이고 잠 못 이룬다면 그건 타인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비중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잘하려 해도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임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계는 밀도가 아니라 온도로 유지된다.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온기가 서로를 편안하게 한다.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와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말합니다. 심리적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곧 내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짜증에 내 기분이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심리적 거리를 조절해주는 도구입니다. 상대의 말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켜내는 연습이죠. 실제로 상담을 받던 한 여성은 남편의 무심한 말투, 친정 식구들의 비교, 회사 동료의 비꼬미 모든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집에 와서도 이를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나는 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무관심의 기술은 그녀를 덜 민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만든 겁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에 걸쇠를 다는 것입니다. 들여보낼 건 들여보내고 걸러낼 건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꼭 반응해야 할까? 꼭 해명해야 할까? 꼭 이해받아야만 할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웃고 넘기는 태도, 상대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 그게 더 강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줍니다. 나는 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그 신호는 여러분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무관심이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정돈하는지를 아주 짧지만 인상 깊은 일화를 통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무관심이 오히려 사랑을 지켜준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한 노부부의 사연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 함께 살아온 이순재 할아버지와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5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지요. 두 분은 성격이 너무 잘 맞나 봐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셨어요? 그때 이순재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관심 안 가진 게 비결이야. 좋아하는 음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 근데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한 적이 없거든.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할매는 고추장을 좋아해. 나는 바다 보며 쉬는 걸 좋아하고 할매는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해. 근데 그걸 바꾸려 들지 않았어. 서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 말은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태도라는 것.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 굳이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 우리는 때로 사랑하고 소중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자유를 억누르게 되고 결국 관계의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무관심은 그 반대입니다. 관계를 잘 가꾸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의 감정을 너무 많이 들여오지 않으며 나 또한 내 마음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첫째, 무관심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기술입니다. 둘째, 지나친 감정의 개입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적절한 무관심은 오히려 서로에게 여유를 주고 신뢰를 키우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셋째, 모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끊는 첫걸음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며 혹시 마음속 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조금은 무심해져도 좋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